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일리 딜라이트 ASMR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진짜 오랜만이죠?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를 잊지 않고 찾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4차원에 관한 미스테리입니다. 제가 지금보다 약간 작은 소리로 읽어드릴게요. 예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른 세계로 갔다 오는 방법. 어렸을 때 되게 유행이었었잖아요. 그거랑 또 장롱문을 열었더니 현재랑 전혀 다른 시대의 옛날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녀서 무서워서 문을 다시 닫았더니 다시 집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저는 처음 4차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족발집 4차원 경험담을 읽게 되었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더라고요. 내용은 대충 어떤 여성분이 밤늦게 혼자 집에 가는데 뒤에서 누가 계속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상가가 모여있는 건물에 아무데나 들어가고 보니까 족발집이었다고 합니다. 가게 문을 여니까 저쪽 카운터에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여자분이 아무리 도움을 청하라고 불러도 쳐다도 안 보고 아예 자신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고 해요. 카운터에 가서 간절하게 저기요, 저기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불러보기도 했는데 아예 못 본 듯이 행동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보통 힐끔 쳐다보기라도 할 텐데 거기 서 있는 것조차 인식을 못하는 것처럼 자신의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하네요. 너무 다급해서 건물 벽에 붙은 거울을 통해 바깥 상황을 봤는데 쫓아오던 사람은 여기저기 찾아보다 다시 나갔고 이 여자분도 재빨리 나가서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때 상황이 아무리 생각해도 미스테리였다고 해요. 자신을 쫓아온 그 정체불명의 사람이 그 가게랑 거기 서 있던 여성분을 못 봤을 리 없는 구조였는데 발견하지 못했고 또 그 가게의 모든 직원들도 자신을 못 본 것이 너무 기이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면전에 대고 소리쳐도 반응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 어떤 분들은 그 가게 직원들이 여성분의 목소리를 못 들은 게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바로 코앞에서 다 들릴 정도로 크게 말했는데도 아예 인식을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미동이나 반응조차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족발집이 이분을 위험에서 구해주기 위해 잠깐 나타난 4차원의 세계가 아닐까라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해요. 얼마 전에 제가 또 흥미롭게 본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로 베이징 375번 버스 괴담입니다. 이 사건을 처음 읽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저는 진짜 놀랬던 게 이 버스가 지나가는 그 동네가 바로 제가 북경에서 살 때 살던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뭔가 더 무섭게 와닿았어요. 이 버스는 이제 북경의 서강문이라는 곳에서 향산까지 가는 버스였는데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서대문에서 도봉산까지 가는 뭐 그런 긴 노선의 버스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1995년 11월 14일 날씨는 매우 추웠고 바람도 많이 분 겨울이었다.
밤 12시 자정에 375번 버스는 원명원 터미널에서 출발해 향산 지역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였다. 버스 안에는 기사와 안내양 둘이 있었다. 이화원 남문에서 젊은 신혼부부와 노인 한 분, 그리고 청년 한 명, 이렇게 총 4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얼마 후 버스 기사가 길가에 2개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이들은 손을 흔들며 버스를 세웠는데 청나라 복장을 한 3명의 사람들이 탑승을 했다. 2사람이 가운데 한 사람을 부축하는 형태로 탑승을 했는데 머리를 숙이고 있어서 아무도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들은 청나라 시대의 관복을 입은 매우 괴이한 모습이었다. 버스에 빈자리가 많았지만 그들은 자리에 앉지 않았다. 사람들은 근처에서 청나라 배경의 영화를 찍다 촬영을 끝내고 퇴근하는 배우로 다들 생각했다고 한다. 버스 안은 적막한 침묵만이 흐를 뿐 승객 중 누구도 말 한마디 꺼내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4개의 정거장이 지나고 신혼부부가 먼저 내렸다. 신혼부부가 내린 뒤 노인이 난데없이 옆에 앉아있는 청년의 뺨을 때리며 자신의 지갑을 훔쳤다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야겠다고 버스 기사에게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달라고 했다. 결국 이 2사람도 버스에서 내리고 만다. 노인은 버스가 가는 것을 지켜본 후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청년은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경찰서에 가서 지갑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청년에게 노인은 이곳에는 경찰서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당신의 목숨을 구한 것이라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청년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 3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그들은 모두 다리가 없었어. 노인은 청나라 복장을 한 그 3명이 다리 없는 귀신임을 진작에 알아차렸는데 신혼부부는 이들을 영화를 찍던 배우로 착각했고 먼저 내렸기에 화를 면했던 것이다. 그 후 집으로 돌아온 노인과 청년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들은 무슨 헛소리냐며 아무도 믿지 않고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을 했다. 다음날 버스회사는 지난밤 375번 버스 운전기사와 안내양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노인과 청년을 찾아가 조사를 하고 도시 전체를 수색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이날 저녁 베이징 뉴스와 신문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한다. 그리고 3일 뒤 버스는 종점역인 향산에서 100km 떨어진 저수지 물속에서 3구의 시체와 함께 발견된다. 조사 결과 파손된 버스 내부에는 심하게 부패된 기사, 안내양, 그리고 승객 1명의 시체가 있었다. 이상하게도 기사와 안내양 외에 다른 한 구의 시체가 더 있었던 것이다. 신원 불명의 남자였는데 아마 노인과 청년이 내리고 버스를 탑승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첫 번째, 이 버스의 종착역이 향산인데 저수지는 향산에서 무려 100km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것이다. 버스에는 저수지까지 갈 연료가 사실상 부족했던 것이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연료 탱크를 열어보니 연료 대신 피가 가득
들어있었다고 한다. 두 번째, 시체가 사라진 지 이틀 만에 발견되었는데 매우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다. 여름이라고 해도 부패 과정은 이렇게 빠르지 않은데 더구나 11월 추운 날씨에 이렇게 빨리 부패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세 번째, 경찰은 저수지로 이어지는 각 입구에 있는 CCTV를 모두 확인했지만 375번 버스의 이동 경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어떤 CCTV에도 375번 버스가 사고를 낸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네 번째, 이 괴담이 유명해진 후 2015년 영화화되었을 때 음침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했는데 3명의 청나라 귀신역 배우들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투성이로 물든 턱시도 남성과 검은 기름이 흐르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사진에 찍혔다고 한다. 그럼 그때 먼저 내린 신혼부부는 정체가 무엇이었을까? 왜 영화 촬영장에서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귀신이 나타났을까? 다섯 번째, 청나라 복장을 한 사람 중 가운데 사람이 마치 압송당하는 죄인처럼 보였다고 한다. 그럼 시체로 발견된 그 신혼미성의 남자는 현 시대가 아니라 원래 시대에 있던 사람 아니었을까? 이 사건은 이렇게 의문만 남긴 채 베이징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괴담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 4대 괴담 중 하나가 될 정도로 유명해졌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 포스터가 그 영화라고 하네요. 이 영화에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2개의 괴담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유독 버스 관련 괴담이 많더라고요.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서 중국에서 살 때 엄마 친구분들 만나면 무서운 얘기 해달라고 졸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버스 괴담이었어요. 저는 그때 제가 살던 지역 버전으로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지역이나 그 레퍼토리는 비슷하더라고요. 대충 늦은 밤 버스 막차에 3사람이 탔다. 가운데 사람은 축 처져 있었고 양옆에 2명이 그 사람을 부축하는 형태로 탑승을 한다. 버스에 먼저 타있던 노인이 옆에 있던 청년에게 싸움을 걸어 억지로 같이 버스에서 내린다. 청년이 노인에게 화를 내면 노인은 내가 당신의 생명을 구했다. 방금 전에 탄 사람들의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는가? 가운데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저 청나라 복장 있잖아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국은 귀신이 등장할 때 저런 파랑색 청나라 관복을 많이 입나 봐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들었던 귀신 이야기에도 어떤 분이 집에서 저승사자를 봤는데 파랑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저승사자는 보통 검정색 옷과 검정색 갓을 쓰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렇게 강시도 그렇고 파랑색 옷을 입은 귀신 이야기가 유독 많다고 느껴졌어요. 첫 번째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북경에서 겪었던 미스테리한 경험담이 떠올랐어요. 아까 제가 저도 이 버스 정거장이 있는 동네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생각나더라고요. 저한테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인데
과연 이게 4차원 경험일까? 아닐까?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진짜 겪어보고 나니까 진실이 궁금해지더라고요.